경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의 부단한 중첩, 이것이 흐름이에요. 이 경계의 부단한 중첩, 이 흐름 속에 자기를 맡긴다 하는 거 뭐예요? 자기를 지배하는 어떤 신념과 이념으로부터도 벗어났다. 나는 자유다 하는 얘기죠. 인간은, 영웅은, 통찰을 하는 사람은, 리더는 경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경계에 있을 때는 두렵습니다. 경계에 있을 때는 모호해요. 경계에 있을 때는 불안해요. 이 불안과 모호함, 이것을 분명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견뎌야 될 거예요.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이 두려움, 경계에 서는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면 한쪽을 선택하게 돼요. 한쪽을 선택하는 순간 이 사람은 딱 여기까지. 이 경계에 서 있을 때 있는 모호함을 분명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그거는 거기까지. 여러분 연애할 때도요. 우리 둘이 좋기는 좋은데 뭔가 좀 모호해서 분명히 하고 싶죠. 끝이에요. 이 모호함, 두려움, 불안함, 이것을 견딜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그 사람이 인문적 통찰로 나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갈등과 협소함, 제한,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명료함에 있어요. 어느 한쪽을 명료하게 선택하는 순간 이제는 뭐예요? 그 한쪽에서만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생각하지 못하는가? 한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체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체계를 자기가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자유롭지 않은가? 왜 생각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은 뭐냐? 지식을 진리로 알고 있다. 믿음을 진리로 알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지식과 관념과 이념을 머리 위에 쥐고 있는 거죠. 인문적 활동을 한다는 건 뭐냐? 이 머리에 쥐고 있던 것을 발 아래 내려서 자기가 밟고 우뚝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적인 창의성은 결국은 무슨 문제와 관련되는가? 용기와 관련돼요. 용기와 관련됩니다. 경계에 서서 나오는 두려움을 견디는 것도 용기고, 경계에서 오는 모호함을 견디는 것도 용기고, 경계에서 있을 때 오는 불안을 견디는 것도 용기예요. 우리가 인문학을 통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인문적 지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늘리는 과정 속에서 정말 내가 이 지식을 밟고 우뚝 서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경계하면서 그것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문학은 뭐냐? 너를 가두고 있던 우리에서 탈출하라. 우리는 나를 가두는 우리일 뿐이다. 결국은 오직 너 자신으로 돌아가라. 거기에 무엇이냐?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통찰이 있다. 25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가장 분명하게 해준 사람은
장자라는 철학자 있어요. 장자라는 철학자 이전에 노자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자, 노자는 우리한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너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념은 기준이다. 그 기준은 억지로 만들어서 개념적으로 구조화해 놓은 것일 뿐이다. 그 기준이 행사되는 한 사회는 혹은 너는 구분될 것이다. 구분된 다음에는 한쪽을 배제할 것이다. 배제한 다음에는 한쪽을 억압할 것이다. 기준을 갖는 한 당신은 한쪽에 설 수밖에 없다. 한쪽에 서는 순간 당신의 자발성, 자율성은 유린된다. 이 기준과 이념과 신념을 이탈해서 오직 너의 자발성으로 돌아가서 이 자발성 속에서 너의 삶을 향유해라. 이런 자발적 개인들이 모인 사회가 강하다. 이런 자발적 개인들이 모인 국가가 부강해진다. 하는 이야기를 노자가 했습니다. 자, 노자의 이 설명 몇 줄로만으로도 우리는 노자가 이미 현대를 철저하게 잘 준비해 놓은 철학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앞으로 10회 정도 노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가지 정도의 코드를 사용합니다. 제일 먼저 사용할 코드가 불, 그 다음에 기하학적 도형, 그 다음에 혈연, 그 다음에 하는 일, 세계와 인간 사이의 관계 문제를 연구한다. 신이라는 보편적 절대자를 매개로 해서 자기를 해석하게 됐어요. 역사 무대 속에서 능력 있는 존재로 점점 등장하게 됩니다. 노자 이전에 인간과 세계의 관계 문제가 어떻게 전개돼서 노자까지 왔는가.